권오수는 김건희와 같이 권오수의 오랜 지인으로 도이치 사건에서 권오수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사람은 맞죠? 김건희의 지인인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제가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권오수의 지인이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 권오수를 통해서 주식 매매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검찰이 2021년 9월 7일 계좌주 그러니까 이승근에 대해서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은 알고 있죠. 나중에 이 소추가 된 이후로 알게 됐습니다. 결국 계좌주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사실이 아니죠. 아니요. 계좌주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승근은 제가 계좌주가 아니라 처음에 공동정범으로 분류됐던 사람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2024년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죠. 보도자료가 아니라 보도참고자료라고 네, 명확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보도참고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참고자료는 보도자료에 달리 그 문서 작성자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거의 검찰 게시판에 게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의 보도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그럼 공적인 문서가 아닙니까? 뭐 공적인 문서라고 볼지 여부는 약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공적으로 신뢰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문서라는 건 작성자가 되게 중요한데 작성자 자체가 없고, 보도자료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취급 정도가 낮다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항 묻겠습니다. 권오수는 2022년 10월 28일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건희는 내가 팔라고 한다고 팔고 말고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 알고 있어요? 그건 뭐 소추 사유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권오수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뭐 수사팀 보고를 받았고, 뭐 그건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그 불기소 결정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피청구인이 말하는 보도자료 그 참고자료 보도 예. 참고자료 5면에는 이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이렇게 해놔요. 권오수를 신뢰해서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 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권유를 통해서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놨죠. 기재했습니다. 예. 이 법정 증언 녹취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법정 녹취서하고 증언은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태균이나 김기현은 여사가 권오수가 해달라고 하면 여사가 그 말을 듣고 매도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중에 보면 뭐 10월 28일하고 11월 1일자 그 통정매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계좌를 이용한 통정매매 관련해서 권오수의 의사의 관여 아래에 이와 같은 거래가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이 권오수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이므로 이게 권오수의 이 증언은 사실상 신빙성이 좀 배척된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그 권오수는 제가 지금까지도 대법원의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기의 시세조정 범행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세조정 범행 사실을 내가 시세조정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한테 권유를 하겠습니까? 내 것도 안 하는데 남한테 권유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권오수의 진술의 신빙성보다는 김기현이나 민태균의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관련 객관자료는 자료를 통해서 그걸 더 신빙성의 우위를 높고 이와 같이 관련 증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항 묻겠습니다. 갑제 51호증 압수영장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2024년도 국정감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죠.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저는 당시 국감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수사팀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은 이 내용 전혀 모릅니까?
내용은 알죠. 근데 제가 작성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국감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 중앙지검에서 작성해서 국정감사장에 제출한 거라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작성하라 저렇게 작성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초안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피청구인과 이창수가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정감사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이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변호인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정감사장에서 묻는 질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날 저희 김건희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해서 90% 이상을 물어봤는데요. 압수수색 내역을 작성해서 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수사팀에다 연락을 해서 압수수색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서 압수수색 내역이 작성이 됐네 하면서 제출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특히 지금 질문 사항 중에 뭐 이승근이 뭐 공범이냐 관계자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알면서 그걸 제출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날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은 과연 김건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지, 계좌주 중에는 영장을 아무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모든 국민들이 거의 관심이 쏠려 있고 언론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국정감사장에서 압수영장 내용을 전부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이런 겁니까? 아니, 압수수색 내역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뒷부분을 보시면요. 한번 뒤를 보십시오.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청구를 했느냐, 도이치하고 코바나하고 같이 넣어서 청구를 했느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 맨 뒤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김건희하고 코바나하고 도이치하고 19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두 개의 범죄 사실을 넣어가지고 17번 발부돼서 집행을 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지, 위에 안에 있는 이 목록에 누가 몇 번 이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국정감사장 안에서 지금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정감사위원은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과 관련한 영장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고요. 피청구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받아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국정감사가. 제가 뭐 압수영장 내역 순번 17번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길어보세요. 청구일시 2021년 9월 6일 사건 도이치 이 땡땡 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 등 휴대전화 PC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네. 여기 왜 관계자라고 기재됐는지 피청구인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제가 이 산핵 소치 이후로 확인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근은 초반에 계좌주로 분류된 사람이 아니라 권오수와 자금 거래가 활발해서 권오수와 같이 시중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9월 7일 날 2020년 9월 7일 날 2021년 9월 7일이죠. 9월 7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공범으로 적시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이승근이 실제로 시세준용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전 수사팀에서 불입건 처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어서 관계자로 표시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계좌주로 표기하는 경우에 기자회견에서 답변한 내용과 다를까 봐서 관계자로 표현한 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모르신다면서요, 작성한 경위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서 당연히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승근이 계좌주가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브리핑한 내용이 4시간입니다. 4시간. 이승근이 계좌주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